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6주차 교재 1.7절의 기본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복습해 보도록 하죠. 맨 먼저 연립 1차 방정식을 행렬 그리고 행렬의 곱셈을 이용하여 매우 간단히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표현해 보고 나니까 기존에 우리가 아주 옛날에부터 풀었던 1차 방정식, 실수상에서 1차 방정식과 행렬 방정식이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매우 유사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1차 방정식 풀던 방식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면 그 x 1차항의 개수, x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의 역수를 가지고 이항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풀었던 거였으니까, 그러면 행렬도 마찬가지로 어떤 앞에 있는 그 미지수 변수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 행렬에 그 어떤 그를 정리할 수 있는, 이항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이제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그 행렬에 앞에 곱해서 단위 행렬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역행렬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고, 그래서 이러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역행렬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행렬 방정식이 아주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상수항이고, 이 B라고 하는 건 상수항이고, A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수행렬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간단 역행렬만 존재한다고 하면 A 역행렬을 곱해서 마치 기존의 1차 방정식처럼 아주 간단하게 푸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린 것은 실제로는 이제 역행렬을 알고 있으면 바로 이렇게 푸셔도 되지만, 역행렬을 모르는 경우에는 역행렬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또 행렬 곱셈을 해야 되니까, 실제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때는 그 첨가 행렬을 가우스 조다 소거법으로 푸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 행렬이라는 것을 알아볼 텐데, 자, 다시 한번 연립 1차 방정식 푸는 방식, 그러니까 첨가 행렬을 만들고 개수 행렬에 상수 행렬을 첨가한 첨가 행렬을 보고, 이 첨가 행렬의 목표는 행사다리꼴이죠. 행사다리꼴을 목표로 기본 행연산들을 여러 번 시행을 해서 행사다리꼴을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의문을 갖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 기본 행연산은 본질적으로 무엇이냐는 거죠. 기본 행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자,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해봤고요. 자, 고민해봤더니, 그러면 기본 행연산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첫 번째는 j-행의 상수를 곱해서 ri, 그러니까 i행에다가 더해주는 거죠. 주어진 어떤 한 행의 상수 곱해 다른 행에 더해주는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냥 그 행에다가 0이 아닌 상수를 곱해주는 거죠. 어떤 주어진 하나의 행을 골라서 0이 아닌 상수를 곱해주는 게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두 행, i행과 j행을 교환해주는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세 가지가 있었고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어떤 주어진 모양의 행렬이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행연산을 해주고 난 결과도 다시 그런 같은 모양의 행렬이니까, 이 기호는 뭐냐면은 모양이 m 곱하기 n 형태의, 그리고 개수는 실수에서 나오는 모든 행렬들 다 모아준 그런 집합이죠. 그러니까 m by n 이런 행렬들의 집합에서 다시 m by n 행렬들로 가는 일종의 함수라는 거죠. 여러분이 집합론에서 배운 걸 보면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 1.7.1은 뭐냐? 어떤 주어진 모양에 시행하는 기본 행연사들은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함수들이라는 겁니다. 함수들.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이에요. 함수에서 역함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역함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역함수조차도 다시 기본 행연산이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그죠? 첫 번째는 역함수를 갖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이 역함수도 기본 행연산이라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결과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건가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행연산 세 가지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예, 한번 좀 키워서 볼까요? 기본 행연산을 봐야 되는데, 예. 자, 첫 번째 거는 이제 j-행의 상수 c를 곱해 i-행에 더해 준 건데, 이거를 반대로, 예, 반대로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 j-행의 마이너스 c를 곱해서 이것을 i행에다가 다시 더해주는 거죠. 예. 2배에서 더했으면 다시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면 처음에 앞에서 했던 효과가 상쇄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고, 자, 또 다른 거는 이제 그냥 한 행을 딱 고정해서 한 행만 딱 보고서 거기에 0이 아닌 상수 c를 곱해주는 건데, 이거를 반대로 돌려주려면, 예를 들어 뭐 두 번째 행에 10을 곱했다. 그럼 다시 제자리로 오고 싶으면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i번째 행에 c분의 1을 곱해서 그냥 다시 바꿔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i행과 j행을 바꿔줬으면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고 싶으면 그냥 똑같이 다시 한 번만 더 i행과 j행을 바꿔주면 그냥 제자리로 오는 거죠. 이런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 타입의 기본 행연산들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타입의 기본 행연산들은 함수고 거꾸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항상 가능하죠. 그러니까 역함수가 되는 거고, 그 역함수도 잘 보면 다시 기본 행연산들이 되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자, 기본 행렬이라고 하는 건데, 기본 행렬의 정의를 볼 때는 좀 갸우뚱하실 거예요. 예. 이게 이런 게 왜 생각하자 할 텐데, 자, 뭐냐면 희한하게 단위 행렬을 골라놓고 단위 행렬의 기본 행연산을 한 번 시행하는 겁니다. 한 번. 단위 행렬의 기본 행연산을 한 번 시행하여 얻은 행렬을 기본 행렬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만 들어서는 그런 걸 왜 생각하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한번 이 다음 결과까지 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본 행렬들 한번 어떤 건지 직접 보도록 하죠. 예, 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행렬 보시죠. 예, 이걸 보시면, 자, 이게 기본 행렬입니다. 여기 네 가지 행렬이 모두 기본 행렬인데, 어떻게 해서 기본 행렬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렬 보시면, 자, 여기 단위 행렬과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죠. 이거 어떻게 한 걸까요? 예, 그렇죠. 자, 세 번째 행, 예, 여기 세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어디다 더해주면 되죠? 예,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예, 그런 거고요. 자, 두 번째 행렬을 잘 보시면 이것도 기본 행렬인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예, 단위 행렬하고 자꾸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단위 행렬이 한번 바뀐 거니까. 단위 행렬은 이 대각선분만 1이었는데 좀 이렇게 좀 바뀌어 있잖아요. 여기는 뭐 맞고, 예, 잘 보시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했을까요? 예, 그렇죠. 1행과 2행을 교환해 준 겁니다. 두 번째 행렬은 1행과 2행을 교환해 준 겁니다. 단위 행렬에서. 자, 세 번째 행렬을 보시면 이건 어떻게 해준 걸까요? 예, 이 경우에 원래 단위 행렬은 이제 이런 거죠. 예,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자, 달라진 점은 두 번째 행이 달라졌죠. 그렇죠? 1이 10이 됐으니까 이거는 두 번째 행에 10배를 해서 10배를 해준 그런 행렬이죠. 자, 마지막 행렬을 보시면, 네 번째 마지막 행렬을 보시면 단위 행렬하고 똑같죠? 단위 행렬하고 똑같죠? 자, 이것도 기본 행렬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뭐 아무 행이나 골라서 거기에 그냥 곱하기 1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1을 하면 뭐 아무것도 안 달라지니까 좀 허무하긴 한데 또 이것도 상관은 없죠. 이것도 기본 행렬이고 기본 행렬산에서 변화가 없으면은 뭐 헛수고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정의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다른 방법은 예를 들어 뭐 두 번째 행에 0배를 해서 첫 번째 행에 더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 행에 곱하기 0을 해서 다른 행에 더했다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뭐 변화는 없죠. 그래서 단위 행렬 그 자체도 기본 행렬로 볼 수가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행렬을 왜 생각하느냐? 정리 1.7.5입니다. 좀 얘기가 긴데, 자, 어떤 얘기인가 하면, 우리 어떤 행렬 A가 있는데, 기본 행렬산을 한 번 시행해서 얻은 행렬을 B라고 하면, 자, 이 B라는 행렬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B라는 행렬을, 자, JA, 그렇죠? 그러니까 A 행렬에서 B라는 행렬로 어떻게 하면 되냐? J라는 행렬을 왼쪽에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J라는 행렬을. 그런데 이 J라는 행렬은 바로 어떤 애냐면 앞에서 본 단위 행렬의 같은 기본 행렬산 A에 우리가 시행한 기본 행렬산하고 같은 기본 행렬산을 어디다 해주냐면 단위 행렬에 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뭐 J라고 바뀌겠죠. 그 J라는 행렬을 A의 왼쪽에 곱하는 겁니다. 왼쪽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자, A에서 기본 행렬산을 통해서 B로 바뀌면 이 똑같은 걸 통해서 단위 행렬이 J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기본 행렬 J의 이제 의미가 뭐냐면, 이 B는 원래 A라는 행렬의 왼쪽에 이 J를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B가 됐고 I가 J가 됐으면 똑같은 기본 행렬산으로 그럼 이 B는 A 왼쪽에 J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행렬산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기본 행렬의 곱셈이다. 행렬의 곱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곱하는 거는 왼쪽에 곱한다는 점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증명은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예로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우리 2 곱하기 3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2 곱하기 3 행렬 하나 주어져 있고 자, 첫 번째 보령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기호를 교환이죠. 1행과 2행의 교환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행렬의 곱셈을 이해한다 그랬는데 1행과 2행 교환한 결과는 뭐 상상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단위 행렬에다가 똑같은 걸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거는 뭐가 될 거냐면 단위 행렬에다가 1행, 2행 교환해주면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이 단위 행렬에 1, 2행 교환해 준 걸 주어진 A 행렬에 곱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배보면 확률 곱셈은 항상 이렇게 왼쪽은 가로로 오른쪽은 세로로 쪼개줘서 자, 곱하면 되죠. 자, 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곱해 보면 자, 처음 곱할 때 자,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옆에 1, 4를 곱하니까 4가 나오고 10과 5를 곱하니까 5 곱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래쪽에 있는 원소들이 나오죠. 그리고 자, 두 번째 행 계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요 1과 0에 곱해야 되니까 1, 0에 2 마이너스 1 곱하면 2가 남고 1, 0 여기에 1, 4를 곱하면 1 10과 5를 곱하면 10이 나오죠. 그러니까 1과 0 이 위치에 따라서 첫 번째 행이냐 두 번째 행이냐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 결과를 보시면
그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예, 바로 원래 행렬의 1행과 2행이 바뀐 거죠. 예. 그래서 단위 행렬의 1행, 2행 바꾼 그런 기본 행렬을 곱해주면 원래 행렬도 어떤 행렬도 1행과 2행이 교환돼 버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단위 행렬을 교환해준 그런 기본 행렬을 곱하면 그 일반적인 행렬도 교환이 된다는 거죠. 자, 다른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행의 상수를 해준 거니까 상수배 해준 거면 요거는 요거는 첫 번째 행은 그대로 1, 0일 테고 두 번째 행이 상수 10회가 되겠죠. 자, 그럼 요거를 요건 이제 빼고 자, 원래 행렬 여기에다가 곱해 보겠습니다. 곱해 보길 텐데요. 마찬가지로 가로 오른쪽은 세로 잘라서 곱해보면 자, 첫 번째 1행에서 1, 0을 곱하는 건 직접 해보신 분은 금방 예상이 될 거예요. 그죠? 2-1 곱하면 2, 1, 4를 곱하면 1, 그리고 10과 5를 곱하면 1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자, 두 번째 행을 곱할 때 중요한데 0C 이걸 곱하는 거니까 자, 곱하면서 바로 마이너스 C가 되고 1, 4를 곱하면 4C 그리고 10과 5를 곱하면 5C가 돼가지고 자, 원래 이 위에 거랑 이 비교를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 행에 다 곱하기 상수 C, 곱하기 C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뭐 한 거 이제 세 번째까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주냐면 1행에 상수 C를 곱해 2행에 더한 거니까 단위 행렬에서 1행은 그대로가 되고 2행만 바뀌죠. 1행에 상수 C를 곱해서 2행에 더한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세 번째 기본 행렬산을 단위 행렬에다 해준 기본 행렬인데 자, 여기에도 똑같이 한번 원래 A라는 행렬의 왼쪽에다가 곱해 보겠습니다. 곱해 보면 자, 1행에는 1과 0이니까 뭐 아까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고 자, 두 번째 이제 행 계산할 때 잘 보셔야 되는데 해보시면 2와 마이너스 곱하니까 2C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다음 거 계산하면 C 더하기 4가 되고 그 다음에 10배 C 더하기 5가 돼가지고 자, 이번엔 좀 복잡한데 잘 보시면 1행에 곱하기 C를 해서 두 번째 2행에다가 더한 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원래 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어떤 행렬에다가 기본 행렬산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단위 행렬에 똑같은 기본 행렬산을 시행한 그 기본 행렬을 시행해서 얻은 기본 행렬을 왼쪽에 곱하는 방향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왼쪽에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렬의 곱셈으로써 기본 행렬산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쉽게 중요한 결과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 1.7.7은 뭐냐면 기본 행렬은 가역 행렬이고 그 역행렬 역시 기본 행렬이라는 겁니다. 기본 행렬은 가역이고 역행렬도 기본 행렬이라는 건데 자, 기본 행렬을 J라고 해서 단위 행렬부터 얻은 거라고 하면 뭔가를 이렇게 해줘서 얻은 거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 기본 행렬산 스타가 있을 텐데 이 스타도 역함수라고 했죠. 바로 앞에서 기본 행렬산의 행렬산은 함수고 그 역함수도 기본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이 역함수의 기본 행렬산의 역함수에 대응하는 그 기본 행렬을 K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위 행렬에 이 스타라는 거에 반대로 해주면 K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 그 단위 행렬에 K 해줬다는 거는 이 J의 K를 왼쪽에 곱해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J 행렬에 똑같이 이 스타라는 원래 기본 행렬산의 역함수를 취해주는 거죠. K를 왼쪽에 곱한다는 의미는 이 J에서 이 똑같은 기본 행렬산 해준다는 얘기고, 그럼 기본 행렬산과 그 역연산을 똑같이 해주면 당연히 I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K 곱하기 J는 I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또 역으로 생각하시면 똑같이 J 곱하기 K도 I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K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냐면 기본 행렬의 역행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본 행렬은 따라서 가역이고 그 역행렬도 기본 행렬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 행렬산의 역함수에 그 대응하는 그런 행렬이니까 기본 행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